자,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특히 핵심 수건 과제로 꼽히는 이 정부의 과제가 이겁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속도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어떨지 오늘 입장 내용 들어보시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방향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이제 속도가 어떻게 조절될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검찰개혁 주도권은 그리고 국회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입법에 의해서 어차피 검찰개혁은 입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저 뒤에 이제 세 번째 단락 말씀 맞는데 첫 번째 단락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업자득은 맞죠. 네. 근데 자업자득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건 위정자 내지 민주당 내지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을 수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사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수사분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소수사분리의 내용이 그냥 기소청을 하나 만들면 돼요. 검찰청을 냅두고. 그러면 검찰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럼 제가 저 개혁의 취지를 공감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소 수사 분리라고 하고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쓰지만 특수 등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등 인지 수사의 대상은 누굴까요? 통상 권력자들입니다.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권력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봤습니까? 국민은 일반적인 수사에 대해서 피의자로 되는 거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 특수 내지 인지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기소수사분리라고 쓰지만 실제는 특수 등 인지 정치권을 향한 이 인지수사를 막겠다는 것뿐이 그렇게 들리니까 네. 결국 기소권을 떼내는데 검찰권을 존치하느냐 여부를 좀 보면 알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중요한 3대 축이 있죠. 민정수석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세 주요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검찰개혁의 속도와 수위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개혁이라든가 또 사법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뜸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검찰개혁도 다 타버리고 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의원들 목소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과연 불협화음일까? 아니면 계산된 역할 분담일까?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굿캅, 배드캅, 악역을 나누어 맡아서 진행을 하는 병행책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앞으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검찰 내부의 반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도 관건입니다. 과거에도 검찰 개혁은 있어 왔고 내부 반발을 이겨내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자업자득과 관련해서 한마디 간단하게 덧붙이면 앞부분에 했던 네. 권력자들을 수사했다고, 그러니까 소위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수사했다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죠. 정치적 반대자,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만 집중하고 실제 권력자라고 할 수 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순직 해방 관련된 수사 검찰이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남용되는 그 역사를 스스로 반복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굳이 따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에서의 입장이야 신속하고 빨리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입법안을 통해서 정부로 올라올 경우에 실제 이게 국민들의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입장을 신중하게 가져가는 것뿐이지. 네. 이 당은 뭐 거세게 몰아치고 이거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서 정부는 뭐 미온적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런 뭐 서로의 역할 배분을 갖고 이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